전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천연 치료를 선택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방사선 항암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계신데라는 질문이 자꾸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이요 이게 잡히질 않으셔서 그래요. 우선 우리가 어떤 치료에 있어서 치료를 무조건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것도 역시 뭐냐면 제가 공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공포가 자율신경 완전 깨버리거든요. 그 어떤 공포든 내가 필요한데도 안 하는 거 어떤 공포 때문에 만약에 내 수술에 대한 공포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건 나의 손해인 겁니다. 제가 이 치병을 시험에 많이 비유를 드리거든요. 내가 이제 대입을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내가 수학이 되게 딸려. 그래서 엄마가 개인과외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주 비싼 선생님. 엄마가 능력이 돼요. 그런데 시험 준비를 한 내가 엄마 저는요 그 개인과외 못하는 가정 환경 때문에 개인과외 못하는 학생들하고 난 똑같이 경쟁해서 난 대학 갈래요. 그래서 저 안 할 거예요. 이러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능력 있어서 붙여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왜 거부합니까? 엄마가 저 돈 많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거 복인데 왜 복을 차요? 즉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고 대학 붙으면 대학에서 뭐 표창장 금태두른 표창장 합격증 주고 하지 않아요. 내 현실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러면 만약에 수술이 여기 뭐 방사선 뭐 항암 안 하셔. 아니 방사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안 하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거 뭐예요? 그거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청사진을 말씀드리는데 치유청사진이 뭐냐면요, 방법론들이에요. 어떤 방법? 내가 암을 치유하는 방법론.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확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자율신경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움 속에선 그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론에는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주마니안 자연치유니까 자연치유 방법론 하겠지. 당연히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뭐도 있냐면 더하기 치료 방법론도 들어갑니다. 왜? 아니 내가 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과의 선생님 좋은 선생님 붙으면 대학 갑니까? 아니죠. 필요는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면 내가 열정이 있어서 공부만 열심히 들이파면은 그게 잘 됩니까? 왜? 내가 원리를 모르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훨씬 내 같은 시간 공부해도 그 효율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치병이 있어서 자연치유할까 병원치료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기는 천연치료를 선택했다고 하셨잖아요. 천연치료 천연치료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연치유를 선택하느냐 현대 와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의학은요 자연치유 추구적이 돼야 돼요. 왜? 만약에 병원 치료를 선택했죠. 그 병원 치료 뭐 하는 겁니까? 덩어리진 암 없애는 거거든요. 그 수술항암 방사하는. 근데 종양내과 선생님은 그 사람의 건강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암을 봐요. 이걸 어떻게 없애? 그러니까 어떻게? 이빠이 하는 거예요. 최대치로 항암. 그래서 욕심에 최대치에 150%를 해요. 힘들더라도 한번 이거 암 다 없애봅시다 해서 해요. 그런데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어요. 폐렴 걸려서 죽어요. 그러면 근데 의사 선생님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호자 가서 따지면 암 치료는 아주 잘 됐는데 재수가 없어서 감염이 걸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가 없는 겁니까? 그 의미 있어요? 관에 들어갈 때 암세포 없이 들어가면 그건 의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요 치유 적합적이어야 돼요. 치유를 돕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뭐 내가 현대의학하고 자연치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의학은 자연치유를 돕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 최첨단 의학을 왜 내팽개칩니까? 잘 이용하셔야지. 어느 선에서? 내 치유를 돕는 선에서. 그래야지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개인 과외도 받고 내가 부족한 거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하는 거예요. 즉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도 학습에다 개인 과외에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 어우러질 때 가장 효율적인 성적이 나. 자연 이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시 현대의학. 그래서 현대의학은 계산기 두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나한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클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하면 암은 없앴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게 의미 있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치유 기반 위에서 현대학을 잘. 현대학엔 두려움 그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왜? 나의 판단을 흐리잖아. 필요한데 못 쓰게 하잖아. 나 개인과에 필요한데 거부하게 하잖아.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객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을 하려고 그래. 좋은 거면 무조건 취하고 나쁜 거면 무조건 배제하고. 우리 몸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병의 그 원흉을 뭐라고 하냐면 활성산소로 보거든요. 그렇죠. 때려 죽일 놈이잖아요. 활성산소. 근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없으면요 죽어요. 왜? 식균 작용을 못해요. 면역 체계가 활성산소로 식균 작용을 하거든요. 간이 해독을 못해요. 그리고 아포토시스 할 때 이게 신호전달 물질로 쓰입니다. 생명력 자체가 둔화돼요. 그래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 몸에 적으면 부족증, 넘치면 과잉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균형 감각 있게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답이야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아닌 거야. 거기에 맡기려고 해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도 약간 병원 치료는 무조건 나쁜 거고 자연치유로 나 하는 건데 자연치유에 대한 확신은 없으신 거예요. 필패죠. 이게 필패죠. 그러니까 이용도 못하고 나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도 못하는데 학원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최악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꺼리낌 없이 어떤 선입견 없이 현대의학 내 몸의 상황이 첫 번째고요. 내 몸의 상황에서 이 치료가 의미가 있냐 없냐 그걸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냥 뭐 이게 나쁜 거니까 거부하고 현대의학은 나쁜 거 거부하고 이건 좋은 거니까 무조건 이걸로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방사선 항암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거죠. 아셔야 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있는 암 없애는 게 항암 방사선이거든요. 암은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 항암 방사선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 왜 건강하게 사실까요? 예. 다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파괴적인 삶. 암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난 삶의 방식으로는 나라는 생명체가 존속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산 거예요. 그게 세포 변질로 나타나고 그게 궁극적 암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삶을 항암 방사선화서 이분들이 맞는 게 아니고요. 항암 방사선 있는 암만 없앨 뿐이에요. 원인은 못 없어요. 동시에 하신 거죠. 자기주도 학습하시면서 과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저 사람 과외 받았네. 과외 받아서 좋은데. 과외만 받아요. 난 학습할 생각 없어. 그냥 수업만 듣는 거예요. 됩니까?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생님한테 하다 이거 뭐 성적 안 나오네. 이 선생님하고 그 누구한테 받느냐가 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주도 학습하면서 그런 도움을 받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자연 치유하면 스스로 자자에다 그럴 연자잖아요. 치유는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절로 낫는데요. 근데 이 세상에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이 암이 저절로 나을 암이면 없던 몸에 암은 왜 생기겠어요? 암이 생기는 것도 저절로가 아니고요. 낫는 것도 저절로가 아니고 엄격한 조건 속에서 치유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조건에서 치유의 현상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과목은 알아야지 제가 그걸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치유를 준비하고 지금 치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치유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치유 조건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누가 뭐 먹고 나서 저거 먹으면 낫겠지. 누구 무슨 치료 받아서 나왔으니까 저거 치료하면 낫겠지. 예. 아니 시험 범위는 알아야지 이걸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치유 조건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치유 조건도.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근면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항암을 견뎌도요, 암은 안 나서요. 그 근면성실을 뻥 잡는 게 매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쓰셔요.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민, 내가 잘하고 있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예. 게임이 끝났다는 게 이제 이게 못 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두려움은 모든 치유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예. 그러면 두려움 없애면 되잖아요. 두려움 없어. 나 두려움 이제 안 가져. 암 나을 거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감정이라는 거는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내가 치유 조건을 알고 모든 어떤 방법론이 그 치유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면 치유됨을 알면 두려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그냥 뇌피셜 나 두렵지 않아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공부 학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건 매예요. 예, 꽁을 대포로 잡지 않습니다. 예, 대포로 잡으면 주변 사람 다 죽어요. 예, 수술하는 방송 암은 잡을지 모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타켓 포인트 잘하셔서 제대로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되고 도움되는 거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는 그 적절한 조합을 빨리 내가 이해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도요. 부작용만 보고 하면 아무 치료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대학을 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좀이 걸렸어요. 무좀이 걸렸는데 약을 사서 바르죠.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야. 그 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냐하면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데 무좀 가렵고 그런 거 증상이 안 사라지면 그 약을 왜 써요? 당연히 안 쓰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사라져. 무좀이 나아요.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네요. 그럼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의학은 치유 적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용도 있지만 내가 얻는 효익이 더 클 때 쓰는 거예요. 이 현대의학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효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손해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항상 균형 감각 잊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크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과외 받으면 그 학습하는 시간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그 개인과외를 받음으로써 그 학습하는 내가 그냥 스스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이해와 어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개인과외 받으셔야죠. 학원 수업 들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 걸로 만드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데 모든 시간을 수업 듣는 시간으로만 해. 또 언제 내 걸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조합을 잘.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청 사진을 뭐라고 말씀드리면 치유 노력이 80. 내가 학습하는 게 80 하는 거고 수업 듣는 걸 20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되지. 근데 사람들 이 수업 들을까 그냥 내가 혼자 공부만 할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조합을 하셔라. 제가 간암 병원에서 포기해서 해줄 게 없다고 했던 분이 나았던 사례 하나를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가족이랑 같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가는 길에 남자분이셨는데 내가 어디 잠깐 좀 들렸다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가족을 보낸 다음에 사람이 홀로 시골의 한적한 곳에 민박집을 얻어서요. 가족하고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홀로 평상시 낚시를 몹시 좋아하던 분인데
낚시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자꾸 가족이랑 같이 안 있다 어쩐다 해서 자기가 실컷 하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상시 못해서 한이 됐던 낚시나 실컷 하고 죽어야겠다 하고 또 귀찮게 뭐 할까봐 전화도 끊고 시골에 저수지 부근에다가 민박을 얻어서 지냈대요. 그래서 낮에 가가지고 실컷 낚시하다가 냄비에 뭐 버너 코펠 가지고 가서 거기에 붕어가 많이 잡혔다면서 붕어 잡으면 그냥 고춧가루 풀어서 먹고 또 하고 있다가 졸리면 거기서 잠깐 누워 자고 또 하고 방에 저녁에 와서 자다가 또 잠이 안 오면 또 밤낚시 가서 하고 그럼 또 붕어 잡히면 그냥 끼를 그냥 계속 붕어 이렇게 먹었대요. 병원에서 여명을 한 2개월 나왔다는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사실을 우연히 달력 넘기다가 봤어요. 아, 근데 가끔 이 옆구리도 막 결리는 것 같고, 막 자꾸 뭘 먹으면 토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네. 혹시 이게 나아버린 거 아니야, 나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재미삼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옆으로 간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어떻게 지냈냐고 연락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원망도 했지만 다 나았다고 하니까 반가워했죠. 그 얘기가 동네방네 막 친척들 다 소문이 났어요. 가지고 결론이 뭘로 났냐면 간하면 역시 붕어다. 간하면 역시 붕어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이분이 나왔던 거는 붕어 때문에 나은 것이 뭐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뭔가를 마음을 탁 내려놓고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고요함에 있었던 것이 핵심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항암 방사선하고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5년, 10년, 15년 사는 분도 있던데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비유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붕어 먹은 것만 보였듯이 항암 방사선만 한 것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외에 눈에 안 보이고 수치화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신의 저 깊은 습관은 무의식하고 같은 말이죠. 습관적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이니까 그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40여 년 전부터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우들 제도권 바깥, 제도권 안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보면 진짜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분들, 낫는 분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저는 또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 전에 그분이 살았던 방식, 나도 모르는 습관, 태도, 이게 180도 바뀐다. 90도도 아니고 120도도 아니고 180도 바뀌면 대부분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암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습관은 무의식하고 무의식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하던 어떤 태도, 습관, 자동적인 방식이 그 사람의 습관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180도 바뀐 다음에 나았다는 말은 이게 본성이 아니고 뭔가 중독되거나 뭔가 세뇌되거나 뭔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던 어떤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은 분들을 보면 평상시 과묵하고 자기 표현을 안 했던 분이 막 수다쟁이처럼 변한 경우, 낫겠다 이런 경우가 들고요. 평상시 오지랖 넓게 자꾸 누구 간섭하고 얘기하고 말하기 좋아했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과묵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나아요. 딱 획일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나의 본성이라고 확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당연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습관을 바꾸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다.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4분의 1이고요. 나는 아는데 남들이 전혀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사람들은 다 몰라 나를,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 혼자만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듯이 사람들이 보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안 그렇대. 또 하나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공부도 엄청 필요해요. 그래야 나다움이 뭔 줄을 알게 되고, 나다움이 뭔 줄을 알아야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해요. 면역력의 정의가 그거예요. 셀프와 넌 셀프. 셀프는 나, 넌 셀프는 나 아닌 것. 이 두 개를 분별할 줄 알고 나 아닌 게 나를 막 압박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거든요. 분별하는 지혜와 힘. 이거예요. 나다움이 뭔지부터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내 능력은 거기까지인 줄 알았다가 그 틀이 반복된 어떤 중독이나 세뇌에 의한 것임을 알아채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까지를 벗어서, 그러니까 아까 과묵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았던 사람이 과묵해지면서 평생 깊어지고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기답게 활짝 꼽히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다른 얘기는 아까 주마니아 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얘기 드리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붕어의 비유처럼 항암 방사선을 해도 생활 속에 눈에 안 보이는 핵심적인 게 180도 바뀌었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수련을 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한테 코칭 질문처럼 누구님은 몇 도 정도 지금 변하신 상태 같아요? 지금 몇 도 바뀐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다. 180도가 바뀌었을 때 대부분 큰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나 환자 붕어 먹고 나은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저의 강의의 목적이 치유 청사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다른 분하고 나은 암 극복하신 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랑 다른 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붕어 먹고 나은 분은 그래 이렇게 붕어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낫겠다라고 해서 그거 하셨습니까? 그냥 어찌죠 하다 보니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암 나요? 간암 환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암 나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 저 이렇게 붕어 잡아먹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죠. 암 이긴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따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상황이 다 다르니까. 방법론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상황에 맞는 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유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과목은 알고 하셔야죠. 그거는 어때요?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그건 운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건 운이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어떻게 운에 맡겨요? 운이 아니라 확실해요.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그래도 썼어요. 운이 아니라 운에 나의 목숨을 맡기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 뭐 먹고 나왔어? 그럼 운에 맡기는 거죠. 이거 러시안 룰렛 게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방아쇠 잘 당기실 수 있겠어요? 예?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의 영역이 아니라 확실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확실의 영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치유 조건을 다 알고 그 치유 조건을 그 치유 조건 안다 우리가 시험 범위 안다고 시험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치유 조건을 달성한 좋은 교재, 선생님 그리고 뭐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방법론들이 필요하죠. 그럼 방법론만 있으면 교재하고 선생님이 있으면 시험이 붙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야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있을 때 암이 당연히 낫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핵심, 치유의 핵심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지속성이 나와요. 지속성이 나와요. 예. 이게 그게 없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거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한 달을 못 넘겨요. 왜? 이거 하면 왜 낫는지 모르니까 하다가 뭐야 효과 없네 하고 딴 거 하죠. 예. 두 번째, 암에 대한 공포를 없애줍니다. 왜? 이런 과정으로 좀 내가 시험에 붙을 걸 아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어줘요. 그 두려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암은 죽는 병, 나는 암 환자, 그래서 난 죽는다. 이 삼단론법이 내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면요, 백약이 무용이다. 그 어떤 것을 해도 내 몸의 치유제로서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암에 대한 공포 극복하셔라. 암 죽는 병이란 인식 바꾸셔라.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관념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밀도 높은 학습.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교육과 학습이 이 말기암을 비롯해서 현대병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툴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